헬로티비 뉴스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일요일 발생 기준 처음으로 7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상 확보 부담이 늘어난 서울시는 재택 치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평구 의회가 최근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과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사회관계망으로 고립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을 의원 발언대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은평구 33세대, 마포구 29세대 등 14개 지역의 행복주택에 입주할 181세대를 모집합니다. 양천구가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일요일 발생 기준 처음으로 7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이 같은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병상 확보 부담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동안 778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일요일 기준 700명대 하루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집단 감염 확진자는 600명을 넘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10명 중 4명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병상 대기 인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81.6%, 생활치료센터는 66.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별 재택치료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재택치료자를 전담하는 생활치료센터도 만들 계획입니다. 관건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 면역 형성 인구를 확대하는 것,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등으로 확대됩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 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을 공고하며 현재까지 백신 1차 접종은 서울 인구의 75.2%인 715만여 명이 받았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430만여 명으로 서울 인구의 45.3% 수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구가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안심콜 서비스는 업소별로 부여된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인데요. 구는 QR코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방문자들을 배려하고 수기 명부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양천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약 10,000곳으로 사업주가 양천구 홈페이지에 영업 정보를 입력하면 고유 번호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은평구의 33세대, 마포구 29세대 등 14개 지역의 행복주택에 입주할 181세대를 모집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7일과 9일, 12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의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과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두 조례 모두 은둔형 외톨이와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네, 양기열 은평구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기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각각 조례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두 조례 모두 주거 형태나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범죄에 취약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나 취업을 포기한 청년에게 취업 상담을 지원하거나 안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례 모두 적절한 사회관계망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은평구의 은둔형 외톨이 또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이 궁금한데요.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나 통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들어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략한 수치를 통해서 짐작이 가능한데요.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197명 인구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가구 수는 오히려 5,700가구가 늘었거든요. 이 전국적인 통계를 살펴봐도 1인 가구의 비율이 31%를 넘었고 서울과 같은 이 은평과 같은 대도시는 주거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행정적인 보완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와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용어 자체가 나온 지도 십수년이 된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 관련 조례가 이제야 만들어진 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논의가 아예 없었습니까?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도입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 상담이나 이 문화 커뮤니티 사업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 비용은 최소화돼 효과는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꾸준히 사업 방향을 재설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1인 가구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은 뭐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고요. 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 몇 년간 이 서울시 시책 방향을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1인 가구를 수치적으로 늘려만 놓았습니다. 이 반면에 이런 1인 가구 주거 형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는 조금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 중고거래 어플이 1인 가구를 위한 관계망 혹은 커뮤니티를 이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 형태를 아우르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주거 지원 사업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화재 공제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화재 공제보험에 올해 1월 1일부터 다음 달 31일 사이 가입한 서울 지역 전통시장 점포입니다. 지원 금액은 공제료 납입 금액의 최대 60%로 연간 12만 2,5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상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내거나 관할 자치구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1인 가구는 13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하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후 1인 가구 정책과 문제점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연말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체험 교육의 기회가 적어진 학생들을 위해 교실에서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재난안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데요. 또 정규 교과 수업과 연계해 학생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놀이체험 위주의 학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독후감 대회를 엽니다.
독후감 대회는 11월에 열리는 제5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부대 행사로서 올해 처음 열리게 됩니다. 참가 자격 조건은 은평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과 은평구에 사는 성인으로 구는 오는 11월 26일 시상식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총 6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독후감 대회의 대상 도서는 제4회에서 5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작품 4권과 이호철 작가의 책 판문점과 소시민 등 총 6권입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은평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독후감을 적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2021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12월 중 25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인데요.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 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며 주민 동의 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됩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이 여수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서 사는 30대 남성이 심야에 위층을 찾아가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부부를 다치게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든 살인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듯한데요.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건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층간소음 검사 항목을 만들어서 이런 비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